공원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벤치 위 9살 한세별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세별의 낡은 운동화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달아해진 옷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고아원이라는 이름표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고 주변 아이들은 그녀를 고아, 문제아라고 속삭였다. 특히 그녀가 가진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동물의 감정에 압도되곤 했다. 특히 개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 어릴 적 분명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공포와 함께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파편적이어서 세별은 결코 온전히 떠올릴 수 없었다. 그날도 세별은 혼자였다. 고아원 아이들은 그녀를 따돌렸고 선생님들은 바빴다. 그녀는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놀이터로 향했다. 낡은 그네에 몸을 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하늘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게 깔리는 으르렁거림, 그리고 묵직한 발소리. 세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마치 꿈속의 악몽 같았다. 거대한 독일 셰퍼드 6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훈련된 듯한 위압적인 체구를 자랑했고 털은 윤기가 흘렀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배고픔과 야성으로 이글거렸다. 맹수와 다름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놀이터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왔고 곧 세별을 중심으로 넓게 원을 그리며 그녀를 포위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도망쳐 위험해. 저 개들은 미친 거야. 사람들의 외침이 빗발쳤다. 세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몸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어릴 적 기억 속의 개 짖는 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리는 듯했다. 분명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6마리의 셰퍼드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더욱 좁게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귓게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고 거친 숨소리가 세별의 얼굴에 닿는 듯했다. 가장 크고 흉포해 보이는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셰퍼드가 세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개의 털은 유난히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지친 듯하면서도 강렬했다. 다른 개들은 그 뒤를 따르듯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사람들은 멀리서 숨죽이며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가 이제 곧 어린 소녀가 무자비한 공격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때 세별의 눈에 놀라운 것이 들어왔다. 가장 가까이 다가온 우두머리 개의 눈가에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마치 눈물처럼. 세별은 숨을 멈췄다. 개가 울고 있다고 그녀의 특별한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그 개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그녀에게 밀려왔다. 세별은 공포에 질려 굳어있던 몸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개들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으르렁거림에 집중하지 않았다. 오직 그 개의 눈물과 거기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만
온 신경이 쏠렸다. 새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은 작고 가늘었지만 망설임 없이 우두머리개의 얼굴로 향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물릴 거야. 하지만 새별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개의 젖은 털에 닿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개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물방울을 닦아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로하듯 너무나도 부드럽고 상냥한 움직임이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으르렁거리던 6마리의 셰퍼드들이 일제히 침묵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흉포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우두머리개는 새별의 손길에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 개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깨달음과 경외심마저 엿보였다. 마치 그녀의 행동이 자신들의 모든 본능을 멈추게 만든 듯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할 말을 잃었다. 비명은 멎었고 공원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린 소녀의 작은 손길 하나가 거대한 맹수들을 길들이는 듯한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새별은 개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그 개의 슬픔 속에서 어렴풋이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일궈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한번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개 짖는 소리, 어두운 밤,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희미한 아버지의 목소리. 새별은 우두머리 개의 얼굴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울지 마.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6마리의 셰퍼드들은 새별의 주위에 맴돌며 그녀를 위협하는 대신 마치 경의를 표하듯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이나 야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넋을 잃은 채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새별은 6마리의 개들과 함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공원의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꼈다. 특히 우두머리 개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유대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개들은 분명히 그녀와 어떤 깊은 연결, 고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잊혀진 과거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우두머리 개의 목덜미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임을 새별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새별의 작은 손이 우두머리 셰퍼드의 눈물을 닦아내는 순간 공원을 가득 채웠던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6마리의 개들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별을 향한 경계심 대신 묘한 안도감과 익숙함으로 빛났다.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숨죽이며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린 소녀와 거대한 개들 사이에 이어진 침묵은 마치 한 폭의 정지된 그림 같았다. 새별은 우두머리 개의 젖은 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개들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읽어냈다. 슬픔,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느껴진 것은 바로 절망이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깊은 절망.
새별은 그 개의 눈을 응시하며 속삭였다. 너 괜찮아. 그 순간 우두머리 개는 새별의 손바닥에 자신의 커다란 머리를 기댔다. 그 개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새별에게 전해졌다. 새별은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 개에게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주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주견은 새별의 손길에 만족한 듯 눈을 감았다. 다른 5마리의 shepherd들도 주견의 주위에 앉아 조용히 새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순수한 충성과 함께 마치 오랜 세월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새별은 개들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털은 깨끗하지 않았지만 몸의 근육이나 눈빛에서는 훈련된 개의 기품이 느껴졌다. 특히 주견의 목에는 낡고 다른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희미하게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새별은 그 문양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올릴 수 없었다. 공원에서 돌아온 후 6마리의 shepherd들은 고아원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에도 고아원 담장 근처에 앉아 마치 경비를 서는 듯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개들이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대신 조용히 주변을 지키는 듯한 모습에 점차 경계를 풀었다. 오히려 개들이 고아원 주변의 위험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듯한 상황이 몇 번 발생하자 선생님들은 그들의 존재를 묵인하게 되었다. 새별은 매일 밤 몰래 담장을 넘어 개들을 만났다. 그녀는 주견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희들은 누구니 왜 나를 찾아온 거니? 새별은 개들과의 만남 이후 더욱 선명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는 늘 똑같은 장소가 등장했다. 숲속에 자리 잡은 넓은 개 훈련장. 수십 마리의 독일 shepherd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지도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개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개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리고 그 남자 곁에는 늘 어린 소녀가 있었다. 바로 새별 자신이었다. 꿈속의 새별은 그 남자와 함께 개들과 뛰놀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행복한 꿈은 늘 비극으로 끝났다. 어느 날 밤, 훈련장에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총성, 비명, 그리고 개들의 격렬한 짖음이 뒤섞였다. 꿈속의 남자는 필사적으로 개들과 새별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검은 그림자들에게 쓰러졌다. 그리고 그 순간 6마리의 shepherd들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중 주견과 똑같이 생긴 shepherd의 목에 채워진 목걸이가 번개처럼 빛났다. 그때 꿈속의 새별은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잠에서 깨어나면 새별은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특히 머릿속에서 울리는 둔탁한 통증은 그녀를 괴롭혔다. 이 모습에 고아원 선생님은 새별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의사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새별의 정신 건강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새별은 자신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 바로 이 6마리의 shepherd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고아원 원장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세련된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김민준, 국내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을 새별의 법정 후견인이라고 소개했다. 원장은 놀랐다.
새별에게 후견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다. 김민주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설명했다. 새별 양의 부모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새별 양은 실종 처리되었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죠. 하지만 최근 제가 새별 양의 친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새별 양의 외삼촌이며 이제부터 새별 양을 돌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원장은 의심의 눈초리로 김민준을 바라봤다. 새별의 가족이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준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심지어 새별 부모님의 유언장까지 가져왔다. 유언장에는 새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김민준이 그녀의 후견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언장의 서명은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새별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외모는 깔끔하고 젠틀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묘한 탐욕이 서려 있었다. 새별의 특별한 감각은 경고음을 울렸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김민주는 새별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웃었다. 새별아,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너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네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새별은 그 속에서 위선을 느꼈다. 유산 새별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고아원에 오기 전의 기억은 늘 흐릿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새별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담장을 넘어 6마리의 shepherd들을 만났다. 주견은 새별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의 불안감을 감지하는 듯했다. 새별은 김민준의 이야기를 개들에게 해주었다. 주견은 김민준의 이름이 언급되자마자 으르렁거렸다. 그 개의 눈에는 강한 분노와 함께 복수심 같은 것이 이글거렸다. 새별은 주견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김민준은 분명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부모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이 개들은 김민준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주견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새별의 꿈속에서 빛났던 그 목걸이. 새별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졌다. 달코, 달하, 문양이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늑대와 달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목걸이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라이언. 라이언 주견의 이름일까? 새별은 그 이름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민준의 손에 이끌려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진실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6마리의 shepherd들과 함께라면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쩌면 그 개들은 그녀의 가족이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랐다. 김민준이 고아원을 방문한 후 새별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의 씨앗이 깊숙이 박혔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과 탐욕은 그녀의 특별한 감각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새별은 그가 단순한 후견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밤부터 고아원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더욱 잦아졌다. 어느 날 저녁, 새별은 고아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흔들렸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고아원 담장 너머의 숲으로 향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2개의 빛나는 눈동자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주견이었다. 주견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숲속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숨어 있는 것을 경고하려는 듯이. 새별은 심장이 철렁했다. 다음 날, 새별은 용기를 내어 숲으로 향했다. 6마리의 shepherd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몸을 비볐다. 주견은 새별의 주위를 맴돌며 숲속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새별은 주견의 행동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숲속 깊은 곳, 오래된 나무 아래에 희미하게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개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신발 자국이었고 크고 둔탁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희미하게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다. 새별은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숲을 등진 차에 고아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누군가 이곳에 숨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새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의 그림자가 분명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새별이 shepherd들과 어울리는 것을 걱정했다. 새별아, 그 개들은 위험할 수 있어. 혹시라도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니? 선생님들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새별은 이제 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선생님들에게 숲속의 발자국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새별아, 네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들의 무관심은 새별을 더욱 고립시켰다. 밤이 되자 새별의 꿈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변했다. 이제는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숲속 훈련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6마리의 개들과 함께 행복하게 뛰놀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이언, 무슈, 그림, 쉐도우, 블레이크, 스텔라, 너희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들이란다. 아버지는 6마리 개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쓰다듬었다. 새별은 꿈속에서 주견의 진짜 이름이 라이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견의 목걸이에 새겨져 있던 희미한 이름이 라이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꿈은 행복한 시간으로 시작했지만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다.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훈련장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거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김민준은 아버지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이 모든 게 내 거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내 것을 가로채려 하다니.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탐욕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맞섰다. 내 탐욕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망칠 수는 없어. 내가 가진 자료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말다툼은 순식간에 폭력으로 변했다. 김민준의 부하들이 아버지를 공격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감싸 안았고 라이언을 비롯한 6마리의 shepherd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개들은 김민준의 부하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라이언은 김민준의 팔을 물어뜯었고 김민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김민준은 권총을 꺼내 들고 라이언을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 탕 총성, 라이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다른 개들도 부하들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새별은 숲속에 몸을 숨긴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김민준이 쓰러진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어떤 서류 뭉치를 꺼내가는 것을 목격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은 자신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채 올랐다. 살아남아도 소용없을 거야. 아무도 널 믿어주지 않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꿈속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새별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꿈에서 깨어난 새별은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가장 끔찍한 진실의 기억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김민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6마리의 shepherd들은 그녀의 가족을 지키려다 희생된 충성스러운 반려견들이었다. 라이언은 살아남았지만 다른 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별은 주견이 라이언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녀와 개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라이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라이언은 그녀에게 진실을 밝혀줘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새별은 부모님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6마리 shepherd들의 모습. 그 사진 속에서 라이언의 목에 걸린 목걸이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늑대가 달을 향해 울부짖는 문양. 새별은 그 문양이 가족의 상징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달라는 염원임을 직감했다. 김민주는 새별을 고아원에서 데려가기 위한 절차를 더욱 서둘렀다. 그는 고아원 원장을 압박했고 새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새별 양은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돌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장은 김민준의 압력에 못 이겨 새별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새별은 절망했다. 김민준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모든 희망은 사라질 터였다. 그날 밤 새별은 몰래 라이언과 다른 개들을 만났다. 내가 김민준에게 잡혀가게 생겼어. 이러다간 진실을 밝힐 수 없을지도 몰라. 새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이언은 새별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개의 눈빛은 새별에게 도망쳐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새별은 망설였다. 하지만 라이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고아원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김민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는 생전에 자주 한태수라는 이름을 언급하곤 했다. 숲속 훈련장의 수석 조련사였다. 아버지는 한태수를 나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이자 개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었다. 새별은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한태수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모른다. 그녀는 라이언과 6마리 shepherd들의 도움을 받아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의 진실을 되찾기 위한 작은 용사가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라이언의 눈빛만이 희망처럼 빛났다. 고아원을 빠져나온 새별은 라이언을 비롯한 6마리의 shepherd들과 함께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라이언은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섰고 다른 개들은 새별의 주위를 에워싸며 그녀를 보호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 숲길은 칠흑 같았다. 새별은 발이 엉키고 넘어질 뻔했지만 라이언이 그녀의 몸을 지탱해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태수라는 이름 석자가 희망처럼 떠올랐다. 몇 시간의 힘든 여정 끝에 그들은 숲을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인기척 하나 없었다. 새별은 라이언에게 한태수의 집을 찾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듯 반응하더니 곧 익숙한 듯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태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층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삐걱거리는 대문은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새별은 라이언과 함께 대문 앞에 섰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노크에도 인기척이 없었다. 새별은 불안해졌다. 과연 한태수 아저씨가 자신을 믿어줄까 그때. 라이언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코로 대문을 밀었다. 삐걱 대문이 희미하게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개의 냄새가 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새별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잠시 후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피로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바로 한태수였다. 그는 낡은 잠옷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뜨따만 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다. 한태수는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어린 소녀와 그 주위를 애워싼 6마리의 거대한 독일 셰퍼드들. 그는 라면 봉지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냐, 너희들은? 이 개들은 대체.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개들을 향해 삿대질했다. 저리가 어서 내 집에서 나가. 라이언을 비롯한 개들은 한태수의 경계심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새별은 재빨리 라이언의 목덜미를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는 한새별이에요. 아저씨를 찾으러 왔어요. 저 개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한태수는 새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새별,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실종 처리된 그 아이. 그는 놀라움과 혼란에 사로잡혔다. 새별이라고 네가 어떻게... 그리고 이 개들은 대체 뭐야? 독일 셰퍼드라니. 그의 시선은 라이언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로 향했다. 희미하게 새겨진 늑대와 달 문양. 한태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 목걸이는 설마... 라이언.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얘가 라이언이에요. 아저씨는 라이언을 아세요? 한태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슬픔, 충격,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라이언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라이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한태수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한태수는 라이언의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라이언,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한태수는 새별과 개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낡은 거실은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벽 한쪽에는 수많은 개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중에는 새별의 부모님과 6마리 셰퍼드들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라이언은 새별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새별은 사진을 보며 자신의 기억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태수는 새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5년 전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사고의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 은둔 생활을 해왔다. 그는 셰퍼드 훈련장의 수석 조련사였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새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겪었던 일들,
김민준의 등장, 그리고 그녀가 꾼 생생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이 김민준에게 살해게 당했고 그 6마리 개들이 가족을 지키려다 희생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녀는 김민준이 부모님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를 고아원으로 보냈다는 의심을 털어놓았다. 한태수는 새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충격으로 이글거렸다. 그놈, 김민준, 한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말이 맞아. 새별아, 그날 밤 그놈이 우리 훈련장을 습격했어. 내 부모님은 그놈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걸 폭로하려 했지. 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절했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지. 내 부모님은 죽었고 개들은 모두 사라졌어. 나 역시 그놈들에게 협박당해 입을 다물어야 했어. 한태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한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켰다. 이 아이들은 내 부모님의 자랑이었어. 최고의 훈련견들이었지. 라이언, 무슈, 그림, 섀도우, 블레이크, 스텔라. 그는 6마리 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그놈들은 너희 가족을 지키려다. 모두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새별이 내 곁에서 너를 지키고 있었다니. 한태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태수는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5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 기록, 언론 기사, 그리고 김민준의 회사에 대한 정보들. 그는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해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고 김민준은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기 때문이었다. 한태수는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그때 라이언이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라이언은 낡은 서류 더미 속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코로 가리켰다. 그것은 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사진이었다. 찢어진 천 조각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피와 함께 날카로운 이빨 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확인 동물의 털 발견이라는 메모가 작게 쓰여 있었다. 그 이빨 자국은 라이언의 이빨 자국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한태수는 라이언의 지능과 기억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라이언은 그가 잃어버린 진실의 조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건 라이언의 이빨 자국이야. 그놈이 라이언에게 물렸을 거야. 한태수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새별아, 너와 이 아이들이 나타난 건 분명 운명이야.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온 거야. 그의 눈빛은 다시 탐정으로서의 날카로움과 함께 뜨거운 투지로 빛났다. 새별은 라이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라이언의 눈빛 속에는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한태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 새별은 잃어버린 가족의 복수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6마리 셰퍼드들은 그들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증인이었다. 작은 소녀, 죄책감에 시달리던 조련사, 그리고 진실을 기억하는 6마리 개. 이 기묘한 동맹은 이제 김민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서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태수의 낡은 집은 이제 진실을 향한 그들의 은신처이자 작전 본부가 되었다. 새별은 라이언과 다른 개들의 도움으로 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을
거의 온전히 되찾았다. 그 기억은 김민준의 잔혹한 얼굴과 함께 부모님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개들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한태수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과 사건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오랫동안 짓눌렸던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들은 김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태수는 자신의 오래된 탐정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새별은 라이언과 함께 집 주변의 단서들을 수집했다. 라이언은 놀라운 후각으로 김민준이 버린 듯한 담배꽁초나 작은 흔적들을 찾아냈고, 한태수는 그 흔적들을 추적하여 김민준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들은 김민준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법조인이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특히 부동산 사기와 유산 가로채기 분야에서 악명이 높았다. 한태수는 자신의 옛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김민준과 새별의 부모님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새별의 아버지는 뛰어난 건축가였고, 어머니는 고미술품 감정사였다. 그들은 수년 전 김민준과 함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지만 김민준은 약속된 수익 분배를 미루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새별 부모님의 지분을 가로채려 했다. 부모님은 김민준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의 고미술품 감정 능력을 이용해 김민준이 불법적인 루트로 거래하는 고미술품들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었다. 내 부모님은 김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 한태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록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김민준이 너희 가족을 없애려 했던 거지. 너희 훈련장의 개들은 그들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호자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다. 새별의 기억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갔다. 꿈속에서 김민준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꺼내갔던 서류 뭉치. 그것은 분명 김민준의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언장이라고 김민준이 내밀었던 서류도 사실은 조작된 것이 분명했다. 새별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가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억마저 조작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한편 김민준은 새별과 6마리 shepherd들의 실종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원 주변을 수색하는 사람들을 늘렸고 경찰에도 거짓 신고를 했다. 제 조카가 실종되었습니다. 옆에 위험한 유기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새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나타나 진실을 폭로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는 새별과 한태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짓이든 할 남자였다. 한태수는 김민준의 회사 장부와 과거 프로젝트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김민준은 수년 동안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해왔다. 그중 가장 큰 금액이 오고 갔던 것은 바로 블랙 갤러리 라는 이름의 미술품 갤러리였다. 겉으로는 고가의 예술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문화재나 위조품들을 거래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였다. 새별의 어머니가 감정했던 미술품 중 일부가 이 갤러리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 갤러리, 여기가 핵심이야. 한태수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내 어머니가 추적했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을 거야. 김민준은 이 갤러리를 통해
엄청난 불법 자금을 세탁했고 그 과정을 내 부모님이 밝히려 했던 거지. 그들은 블랙 갤러리의 위치를 찾아냈다. 갤러리는 도심의 번화계 위치에 있었지만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한태수는 김민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갤러리에 잠입하여 김민준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 장부와 숨겨진 미술품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라이언과 다른 5마리 셰퍼드들은 한태수와 새별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은 밤마다 한태수의 집 주변을 경계하며 외부인의 침입을 막았다.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경고하기도 했다. 새별은 개들의 눈빛에서 가족을 향한 맹렬한 충성심과 김민준에 대한 깊은 증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복수하고 새별의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살아남은 증인이자 수호자들이었다. 계획 실행 전날 밤, 새별은 라이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라이언, 무서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이언은 새별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개의 눈빛은 굳건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새별은 라이언의 목걸이에 걸린 늑대와 달 문양을 만졌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가족의 징표이자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한태수는 낡은 총을 손질하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새별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해줄 거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블랙 갤러리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블랙 갤러리가 있는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밤이 되자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태수는 낡은 쌍안경으로 갤러리 입구를 주시했다. 김민준이 여기를 자신의 아성처럼 지켜왔을 거야. 경비가 삼엄할 테니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새별은 라이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라이언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갤러리를 노려보았다. 그 개의 눈빛은 복수를 갈망하는 듯 이글거렸다. 그들은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접근했다. 한태수는 과거 탐정 경험을 살려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갤러리 뒤편의 환풍구가 그들의 침입 경로였다. 한태수는 도구를 이용해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다. 새별아, 먼저 들어가서 내부 상황을 파악해야 해. 이 아이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위험한 순간이 오면 바로 신호를 보내렴. 한태수는 새별에게 작은 무정의를 건넸다. 새별은 망설임 없이 환풍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이끌었다. 환풍구를 통해 갤러리 내부로 진입한 새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갤러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값비싼 미술품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새별은 바닥에 엎드려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CCTV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의 특별한 감각은 경비원들의 불안한 심리와 김민준의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감지했다. 새별이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한태수는 외부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라이언을 비롯한 6마리의 셰퍼드들은 갤러리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갤러리 정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주변에는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김민준은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했다. 그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부하들은 갤러리 외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새별은 김민준이 나타났다는 무전 소식에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비밀 금고실로 향하는 듯한 좁은 문이 들어왔다. 그 문은 갤러리 안쪽에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다. 새별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다. 안은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그녀는 그곳으로 몸을 숨겼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자 거대한 지하 금고실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수많은 미술품들과 함께 철문으로 된 비밀 서고가 있었다. 그곳에 김민준의 비리가 담긴 장부가 있을 것이 분명했다. 새별은 문을 열려 했지만 잠금 장치는 매우 정교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숫자와 그림을 이용해 금고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기억. 그녀는 어머니의 스케치북에 있던 그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결혼기념일 등 가족의 중요한 숫자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새별은 안으로 들어섰다. 서구 안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낡은 가죽 장부들이 보였다. 그 안에는 김민준이 불법 미술품을 거래하고 비자금을 세탁한 모든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새별은 장부를 챙기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꼬마야. 새별은 몸을 돌렸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금고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감히 죽은 개들이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내 부모처럼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그 장부를 내놔라. 김민준은 권총을 꺼내들고 새별을 향해 겨눴다. 새별의 몸은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장부를 놓지 않았다. 이건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증거예요. 당신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거예요. 새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김민준은 비웃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세상은 결국 돈과 힘 있는 자의 편이야. 그 순간 라이언의 목소리가 무정이 너머에서 들려왔다. 새별 위험에 한태수와 라이언을 비롯한 shepherd들이 갤러리 안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였다. 김민준은 당황했다. 저놈들이 어떻게 들어왔지?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것들을 처리해. 총성이 울렸다. 김민준의 경호원들이 한태수와 개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갤러리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라이언을 비롯한 shepherd들은 번개처럼 움직이며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훈련견의 그것이었고 분노에 찬 공격은 경호원들을 압도했다. 한태수는 낡은 총을 들고 경호원들을 견제하며 새별을 향해 달려왔다. 새별아, 어서 장부를 가지고 도망쳐. 한태수는 김민준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며 소리쳤다. 새별은 장부를 품에 안고 금고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김민준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다. 내 것을 빼앗아갈 순 없어. 김민준은 새별을 향해 돌진했다. 그때 라이언이 번개처럼 김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라이언은 김민준의 팔을 물어뜯었고 김민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라이언의 이빨이 그의 살을 파고들자 김민준의 팔에서는 피가 솟구쳤다.
김민주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라이언을 노려보았다. 이 미친 개 같은 놈 5년 전에도 내 놈 때문에. 그는 총구를 라이언에게 겨눴다. 탕총성이 다시 한번 울렸다. 라이언은 쓰러졌다. 새별은 비명을 질렀다. 라이언. 그녀는 쓰러진 라이언에게 달려갔다. 라이언의 몸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여전히 새별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실을 밝혀줘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새별의 머릿속에 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김민준이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누던 모습, 라이언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던 모습,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던 개들의 모습,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새별은 라이언의 피 묻은 털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직 분노와 단호한 결심만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김민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나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새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강렬하게 김민준의 심장을 때렸다. 김민준은 어린 소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분노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한태수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다. 갤러리 외부에서는 이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라이언을 제외한 다른 5마리의 셰퍼드들이 경호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외부로 나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김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김민준은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한태수에게 제압당했고 경찰들이 갤러리 안으로 들이닥쳤다. 새별은 쓰러진 라이언의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라이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새별의 손을 핥았다. 그 개의 눈빛은 서서히 감겼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새별은 라이언의 따뜻한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라이언의 희생은 새별에게 진정한 용기와 결심을 안겨주었다. 갤러리 안은 경찰과 기자들로 혼란스러웠지만 새별에게는 오직 라이언과의 마지막 순간만이 존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 소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용기와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블랙 갤러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플래시 세례가 터지며 현장을 비추었다. 김민준은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를 지지하던 경호원들은 라이언을 제외한 5마리 셰퍼드들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새별은 피투성이가 된 라이언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라이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새별은 그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라이언의 피 묻은 털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라이언의 몸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한태수가 새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어깨는 총상으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는 새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새별아, 라이언은 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라이언은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굳건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새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연약한 어린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경찰들이 새별에게 다가왔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가야, 괜찮니? 네가 가져온 이 장부. 김민준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야. 정말 고맙다. 새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가죽 장부를 형사에게 건넸다. 그 장부에는 김민준이 지난 수년간 벌여온 부동산 사기, 불법 미술품 거래, 자금 세탁, 그리고 새별의 부모님을 살해한 모든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준이 자신의 비밀을 보관했던 블랙 갤러리의 진짜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뉴스 카메라들이 새별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찾게 되었나요? 김민준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새별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오직 라이언의 싸늘한 몸을 쓰다듬을 뿐이었다. 한태수는 새별의 앞에 서서 기자들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현장 조사를 계속했고 한태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새별은 라이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라이언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경찰은 새별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라이언의 시신은 수의대에 보내져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라이언의 희생은 김민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김민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다. 김민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새별 부모님의 유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별의 증언은 어린아이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새별이 가져온 장부와 USB 그리고 한태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민준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5년 전 새별의 부모님 훈련장에서 발견되었던 라이언의 이빨 자국이 김민준의 팔에 난 상처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새별은 다시 한번 법정에 섰다.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5년 전 그날 밤 김민준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개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모든 과정을 증언했다. 그녀는 라이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세하게 묘사했다. 라이언은 저를 지켜주기 위해 죽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새별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흐느꼈고 김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새별을 노려보았다. 그때 한태수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5년 전 훈련장에서 김민준의 악행을 목격했고 그 후 김민준에게 협박당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라이언을 비롯한 6마리 셰퍼드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뛰어난 개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증언했다. 한태수는 법정에서 라이언의 목걸이에 새겨진 늑대와 달 문양이 새별 가족의 문양임을 설명하며 셰퍼드들이 새별의 수호자들이었음을 강조했다.
재판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김민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결국 판사는 김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민준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합니다. 이에 법정은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민준이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새별을 향해 돌아서서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새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은 나의 가족을 파괴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모와 이모부 또한 김민준과 공모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새별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을 뿐만 아니라 김민준의 범죄를 돕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새별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고 김민준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태수 아저씨가 그녀의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라이언과 다른 5마리의 셰퍼드들은 비록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새별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 길거리에는 김민준의 재판 소식을 알리는 신문들이 즐비했다. 새별은 신문 한 면에 실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과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눈빛.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아원의 외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용감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라이언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라이언의 마지막 눈빛. 그녀는 그 눈빛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차가운 진실이 드러난 후 새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민준은 법의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었다. 이모와 이모부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아 모든 것을 잃었다. 새별은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했고 정당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해졌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성장했다. 라이언의 부재는 새별에게 여전히 큰 슬픔이었다. 라이언의 시신은 수의대에 보내져 조심스럽게 처리되었고 한태수는 훈련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라이언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다. 그곳에는 라이언의 이름과 함께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힌 영웅견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새별은 라이언의 추모비를 자주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는 라이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라이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새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태수 아저씨는 새별의 법정 후견인이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는 지난 세월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별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다. 한태수 아저씨는 라이언을 포함한 6마리 셰퍼드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시금 개 조련사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는 라이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했고 갈 곳 없는 개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며
새 삶을 찾아주었다. 새별은 한태수 아저씨와 함께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개들과 교감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개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새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시켰고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고아라고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새별을 존경했고 그녀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새별은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학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동물과 관련된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새별은 이제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라이언을 기억했고 라이언이 남긴 6개의 shepherd들, 즉 무슈, 그림, 섀도우, 블레이크, 스텔라의 영혼들이 늘 그녀 곁에 함께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김민준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새별의 가장 든든한 수호자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새별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새별은 라이언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얻은 특별한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나 버림받은 동물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책의 인쇄는 유기견 보호소와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새별은 한태수 아저씨와 함께 라이언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새별은 라이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라이언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새별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너의 곁에 있어. 새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바람 속에서 6마리 shepherd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잃어버린 가족의 진실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라이언과 다른 5마리의 shepherd들이 남긴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와 소녀의 이야기를 넘어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별은 이제 빛을 찾아 어둠을 헤치는 작은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는 언제나 6마리 shepherd들의 변치 않는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